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이게 그 구독자님 질문, 구독자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문에 금속재료 기능장이죠. 기능장 시험 보시는데요. 기능장 기출문제 문제 중에 보시면 이제 뜨임 취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뜨임 취성, 뜨임 취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게 아마 기능장 아마 이 부분 답안인 것으로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뜨임 취성 방지 대책 해가지고 모리보덴을 첨가한다. 뜨임 시간 길지 않게 조정한다. 물 및 기름의 급냉이다. 이 말은 뜨임하고 나서 바로 급냉시키자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같고요. 뜨임 처리 시 300에서 600도 온도 구간을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14-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0에서 550도의 뜨임 취성 발생 시 방지 대책. 이건 고온 뜨임 같은데요. 고온 뜨임은 급냉시킨다. 그러니까 뜨임은 바로 순행시키는 게 좋습니다. 순행. 탄소광에서는 인 퍼센트에 따라서 0.2에서 0.5% 몰입에 첨가한다. 오스트나이트 결정리 미성한다.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로 담금질할 때만 담금질할 때 오스트나이트 결정림을 미성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답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담금질할 때는 완전한 마르텐 사이트로 한다. 그다음에 이어서 같은 거라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3% 니켈, 1% 크롬강의 뜨임 취성 예방 대책 해가지고 고온 뜨임을 검증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탄소광에서는 피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결정이 미성한다. 오스템프링을 하여 높은 인성을 얻는다. 납, 안티몬, 질소 등을 가량 감소시킨다. 뭐 이렇게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드리자고 하는데 그럼 보시면 그럼 여기 일단 여기 이 세 가지 다 해서 뜨임 취성에 대해서 이제 고온 뜨임, 저온 뜨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를 전에 한번 강의 드린 내용이라 드린 내용인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출 문제를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해놓으신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보시면서 이건 이제 제가 강의 드린 내용 중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온 뜨임과 뜨임 취성 중에 두 가지 저온 있는데 저온 뜨임 취성과 고온 뜨임 취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탄소광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뜨임 온도 소련대 뜨임입니다. 소려 한문으로 이게 이제 최신 열처리 기술과 구조라고 소화 시스템 삼방삼랑 일본 자료거든요. 보시면 뜨임 온도 보시면 탄소광인데 이제 두 종류를 얘기했죠. S53C, S 한 50C 정도, 그 다음에 40C 정도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뜨임 온도 마르텐 사이즈 뜨임 하면은 이제 충격 값이 원래 높아지거든요. 높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300도 분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건 취성이다. 깨진다는 거죠. 300도 부근에서. 그래서 저온 뜨임 취성은 약 300도 부근에서 충격값이 제어되는 것이고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250도 부근에서 석출되는 입실론 탄화물, 그러니까 1단계 뜨임할 때 보통 입실론 탄화물이 나오잖아요. 입실론 탄화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온 뜨임 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200에서 400도 사이에서는 뜨임 처리를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공구강의 뜨임 온도가 150에서 175도씨인 것들 때문이다. 보통 1단계 뜨임 온도가 몇 도입니까? 공구강은 보통 1단계 하잖아요. 우리 일반적 공구강 뜨임은 1단계 뜨임입니다. 1단계. 1단계 뜨임인데 보통 보시면 약 50에서 200도 사이잖아요. 200도 사이인데 근데 200도부터 이제 뜨임 취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지니까 충격이 떨어지니까 보통 150이나 175도만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또는 유실한 탄화물 FE2에서 3C잖아요. 이 시멘타이트로 천이 되는 영역 온도 영역으로서 시멘타이트가 특정의 방위를 가지고 판상으로 석출돼서 시멘타이트가 뜨임할 때는 입상으로 석출돼야 되는데 동글동글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멘타이트 근데 이게 이제 판상으로 석출되면 이게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죠. 부러질 수가 충격치가 떨어지죠.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취하 약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된 건데도 이렇게 좀 연구가 좀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저온 뜨임 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건 아까 탄소광이었고 얘는 이제 그 다음에 합금강이죠. SCM 435. 435일 경우 보시면 충격값이 300도에서 떨어지죠. 충격치.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뚝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탄소광이든 합금강이든 요 온도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고온도 임치성은 뭐냐? 이제 요 SNC836 이제 합금강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격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쭉 떨어져요. 500에서 600도 사이 여기 충격값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고온도 임치성 이 일어나는 원인도 현재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뜨임 온도로 가열하였을 때 어느 종류 화합물이 결정 있게 석출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치성이라고 생각된다. 이 고온뜨임 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온뜨임 치성 구역 니켈 크롬강은 500에서 600도에서 가열 또는 유지하지 말고 이 이하 또는 이 이상의 온도로 가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뜨임할 때 보면 이제 4단계 뜨임입니다. 4단계 뜨임이 이제 주로 이제 구조용광이 4단계 뜨임인데 4단계 뜨임 보시면 4단계 뜨임 보시면 뜨임 온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약 400에서 A1 직하까지입니다. A1이 723이잖아요. 723 A1 723 여기 탄소광은 뭡니까 723이고 합금강은요 A1이 810도입니다. 약 810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400에서 한 700도 이상까지 범위가 있잖아요. 예. 그럼 보통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 보통 고장력 구조용광, 볼트너트라든가 축 같은 거 얘는 보통 뜨임 온도가 보통 600에서 한 650도 됩니다. 650도. 근데 스프링은 스프링은요. 스프링 만들 때는 450에서 500도로 이렇게 딱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여기 딱 중간에 없잖아요. 500도에서 600도 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성구역이 니켈 그런건 500에서 600도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열도는 주지 말고 이하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해야 한다. 그리고 냉각할 때도 이 온도격을 천천히 냉각하지 말고 급냉시켜야 한다. 항상 뜨임하고 나서 보통 이제 4단계 뜨임 하더라도 뜨임하고 나서 30분 정도 유지한 다음에 바로 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우 큰 재를 급냉시키면 표면은 급냉되지만 중심 부분은 냉각수도 높기 때문에 고온뜨임 치성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모리브덴을 첨유한 강을 사용하면 고온뜨임 치성을 방지할 수 있다. 모리브덴은 고온뜨임 치성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그래서 모리를 집어넣으라 이제 그런 말씀 앞에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죠. 글자 좀 작은데 보시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또는 고온뜨임 온도에서 인이나 안티몬이 결정 있게 석출되어 있게를 취약하게 하여 추정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가지 주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 또 말씀드렸는데 또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건 뭐냐면 위키피디아 일본 쪽에 야후 재팬 쪽에 제가 찾아보는 위키피디아에도 이렇게 뜨임치성 좋은 고온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약간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위키피디아 쪽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고온뜨임, 저온뜨임이 있고 고온뜨임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자, 뜨임은 가공품의 인성을 향상시키는 처리이지만 뜨임 온도에 따라서는 역으로 취하되는 경우가 있다. 취성, 자 깨진다는 거죠. 이것을 뜨임 취성이라고 부르고 저온뜨임 취성과 고온뜨임 취성이 있다. 뜨임 특유의 결함으로 뜨임 처리 시에는 뜨임 취성이 발생되는 온도 영역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그럼 저온뜨임 취성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위키피디아 쪽에서는 250에서 350도의 뜨임에서 발생되는 취하를 저온뜨임 취성이라고 부른다. 저온뜨임 취성은 뜨임의 냉각 속도와 강중을 불문하고 발생된다. 일단 고온에서 뜨임을 하면 이 조건에서 뜨임하여도 저온뜨임 취성은 발생되지 않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온뜨임을 하면 안 생긴다. 근데 고온뜨임 안 하고 저온뜨임만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고요. 자, 저온뜨임 취성의 원인은 1번 질소 등의 불순물이 구오스트나이트, 그러니까 오스트나이트에서 당금질 하잖아요. 당금질 하기 전에 구오스트나이트, 고온의 오스트나이트 결정 있게 석출하는 것. 2번 300도 이상에 석출되는 초기 시멘타이트가 박판상이기 때문에 있게 석출하는 것. 그러니까 판상이라는 거죠. 입상이 아니고 박판상, 얇은 판상이기 때문에 있게 석출하는 것. 세 번째, 잔류 오스트나이트로부터 탄화물에 석출되어 불안정하게 되고 하중 부하 시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 가공유기 마르텐사이트. 오스트나이트에 힘을 주면 약간 틀어지면서 가공유기 마르텐사이트로 바뀌죠. 취하게 되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이래서 질소 등의 불순물을 줄이는 것도 취하를 경감시키는 대책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위키피디아 쪽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지책으로서는 이 온도 영역으로부터 뜨임을 피하는 것이 제일이고 규소를 첨가해도 유효하다. 규소의 칼로 입수하는 탄압을 안정시켜서 시멘타이트 석출과 성장을 억제, 취합을 생명을 고능력을 인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또 위키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로 좀 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고온뜨임치성 위키피디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기사는 450에서 550으로 되어 있네요. 고온뜨임치성 에서의 뜨임에서 발생하는 취하를 고온뜨임치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 온도 영역을 피하여 550에서 650도로부터 뜨임을 하여도 500도씨 부근을 선행하면 동일하게 냉각할 때 선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발생된 그래서 고온뜨임치성을 피하여 550, 600도씨로부터 뜨임을 할 때는 급냉이 추천된다. 취하를 피하는 냉각 속도는 공냉 이상이 그래서 순행하면 좋습니다. 순행하면 됩니다. 고온뜨임치성의 원인, 이도 마찬가지로 안티몬 등의 불순물이 구오스트나이트 결정이 있게 석출되기 때문으로 몰리브덴의 첨가가 석출을 지연시키는 것을 위해 몰리브덴이 들어가면 안티몬이 석출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연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크롬, 니켈, 망간 등은 석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니켈, 크롬강, 니켈, 망간강 등에서 발생되기 쉽다. 저온뜨임치성과 달리 가역성을 가지는 특징으로 적절한 도란 조건에서 뜨임을 하여도 그 후에 이해 조건에서 뜨임을 하면 고온뜨임성이 또 발생된다는 거죠. 역으로 고온뜨임 취하된 가공품에서도 다시 급냉으로 뜨임을 수정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급냉을 지켜라 고온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료별에 따라서 온도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보시고요. 참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상당히 좀 양이 좀 많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자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이렇게 연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오스템프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스템프링은요. 이걸 또 베이나이트 담금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스템프링을 하여 높은 이성을 넣는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럼 오스템프링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그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오스템프링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쭉 설명드린 것 중에요. 예, 오스템프링이라고 이걸 베이나이트 담금질이라고 또 이게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담금질 뜨면 이렇게 하잖아요. 담금질 뜨면 뭡니까? 우리가 CCD 곡선을 해가지고 오스테네이트 만든 다음에 피콘 만나기 전에 담금질해서 MSMF 통해서 100% 마르텐 세트를 만드신 다음 뜨임 해가지고 피하는 온도 뜨임을 저렇게 하잖아요. 필요한 뜨임 온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4단계면 소로바이트잖아요. 4단계 소로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걸 만드는데 3단계는 트루스타입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스템프링은 뭐냐면 이거는 CCT 연속 냉각, 얘는 등원 냉각이잖아요. 등원 냉각에서 S 곡선 TTT, CCT, TTT 이퀄 S 똑같은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담금질 뜨임하는 방법은 그림 요 A처럼 AB의 냉각 속도로 연속 냉각하여 담금질하면 마르텐 사이트로 만들고 이 마르텐 사이트 조직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 CD 그 다음에 D 유지한 후에 공기 중에서 냉각하여. 근데 공기 중 냉각인데 보통 우리는 그 일본 쪽 자료에서 뭡니까? 이걸 순행하라는 얘기죠. 뜨임치성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공기 중에 하지 마시고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A가 오스트나이트가 M으로 변하는 거죠. AB에서 AB에서 최적이 팽창한 마르텐 세트 팽창이잖아요. 팽창 뒤틀림이니까요. 그 결과 열처리를 하다가 제품이 깨어지거나 심한 변형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생긴다. 이런 문제점은 MS 마르텐 세트 스타트 피니시 MF 부분을 빨리 통과했을 때 이제 천천히 통과해야 되는데 생긴다. 빨리 통과하면 할수록 MF 변태에 더 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균열이나 변형의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MS MF 부분을 가능한 한 천천히 통과하여 마르텐 세트 변태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책이 나온 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S 곡선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자, S 곡선을 이용하여 TTT 곡선입니다. 열처리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적 승리도 향상된다. 1번 그림 B와 같이 A 상태, 오스트라이트 상태를 T 온도 일정 온도의 P코와 MS 온도 사이로 가열되어 있는 염력, 그러니까 염력로가 따로 필요하죠. 액체의 등온로가 필요합니다. A, B 넣은 다음에 자 BC 기간 동안 등온 유지한 다음 공기 중에서 냉각하면 100% 베이나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위에는 상부, 밑에는 하부겠죠. 예, 그래서 보통 베이나이트 만들 때 상부, 하부 베이나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베이나이트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부 베이나이트 몇 도입니까? 상부 B는 베이나이트는 350에서 550도 사이 보통. 그리고 하부 베이나이트는 250에서 350 사이. 여기 이제 도시고요. 550 요 사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열칠 방법을 오스템퍼링이라고 합니다. 베이나이트 담금질을 하고요. 오스템퍼링은 단순히 염료계 담금질한 것이지만 담금질한 뜨임한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얻는다. 그러므로 오스트나이트에서 템퍼링, 즉 오스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나이트에서 템퍼링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부른다는 거죠. 피코보다 낮은 온도, 이 피코 560도 낮은 온도 염력에서 등음대 시키면 상부 베이나이트가 생기고 성분 베이나이트 350에서 550도. 조금 더 낮은 MS 온도 바로 위에 염력에서 등원 처리하면 딱딱한 하부비 조직이 되집니다. 오스템페랑 조직은 일반적으로 뜨임 처리하지 않고, 얘는 담금질 뜨임 두 번 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끝입니다. 뜨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이나이트 그대로 쓰십니다. 네, 오스템페랑 조직 일반적으로 뜨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된다. 오스템페랑은 담금질 뜨임 처리한 것보다 연신율, 단면, 수축률, 충격치 등이 크고 인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출전은 우리 이승병 박사님 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금속재료에서 나온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스템퍼링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뜨임 치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